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중국 자동차 산업, 특히 자율주행과 전기차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은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게요. 중국의 서구 기업들이 오랫동안 경쟁해온 내연기관 기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쪽 경쟁은 좀 피하고 전기차랑 AI 기반 자율주행, 이 새로운 영역에 완전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거죠. 아, 약간 다른 트랙을 타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 보면 신용카드 단계를 거의 건너뛰고 QR코드 결제로 바로 넘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죠. 자동차 산업에서도 뭔가 비슷한 그런 쿼텀 점프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퀀텀 점프라. 그럼 구체적으로 그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자료 보니까 숫자들이 장난이 아닌데요? 네, 그렇죠. 신에너지차,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걸 NEV라고 하던데 이 점유율이 2024년에 벌써 40%를 넘었다고요? 네, 4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올해 1분기인데요. 1분기요? 네, 신차 판매율 절반 이상 51.1%가 NEV였다고 합니다. 와, 절반이 넘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상상하기 힘든 속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판매 대수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기술 채택 속도로 엄청납니다. 기술 채택이요? 네, 흔히 말하는 L2 수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있잖아요. 운전자가 계속 주시해야 하지만 차선 유지나 속도 조절 도와주는 거. 네네. 그 탑재율이 57%를 넘어섰어요. 이것도 정말 빠른 거죠. 최근에 상하이 모터쇼에서도 이런 기술 경쟁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고요. 아, 그럼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런 첨단 기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맥킨지 보고서를 보니까 NEV 구매자들 중 절반 이상, 54%가 차량의 AI 지능화 수준을 제일 중요하게 본다고 답했어요. 가격이나 브랜드보다도요? 그만큼이나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차가 똑똑한가, 이게 핵심 구매 요인이 된 겁니다.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요즘은 복잡한 도심에서도 차선 바꾸고 추월까지 알아서 해주는 그 NOA 기능 있잖아요. 네,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네, 그게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도심에서 스스로 차선 변경까지 하는 차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이세요? 물론 아직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긴 한데요. 네. 자료에 나온 44만 대 이상이라는 건 그런 도심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 중인 차량 수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근데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래도 44만 대 이상이라니 놀랍네요.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요? 고속도로 NOA는 보편화됐다고 봐야 하고요. 이제 진짜 경쟁은 훨씬 어려운 도심 NOA로 넘어갔어요. 도심이 훨씬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화웨이나 오멘타 같은 기술 기업들이 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이 합쳐서 점유율이 9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와, 기술 기업들이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네, 그게 흥미로운 점이죠. 이 기술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막 이끌고 있어요. 이 기술들이 그럼 중국 차에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그게 또 놀라운 부분인데요. 아닙니다. 이 회사들의 앞선 자율주행 솔루션이 GM, 닛산, 토요타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있잖아요. 네,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이 회사들이 중국 내수용으로 파는 모델에도 탑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심지어 아우디나 BMW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들도 중국 시장만을 위한 모델을 따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현지 기술 기업하고 협력을 엄청 강화하고 있어요. 소위 중국의 속도에 맞추려는 거죠. 와, 기존의 자동차 강자들이 오히려 중국 기술 기업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그림이네요. 그렇죠.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전기차 시장을 거의 처음 열었던 테슬라 있잖아요. 네. 테슬라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판매량은 늘었는데 점유율은 좀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여전히 차를 많이 팔긴 합니다. 작년에 한 66만 대 정도 팔았으니까요.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은 2021년에 한 16.6% 정도였는데 작년 말에는 7.4%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아, 거의 반토막 이상 났네요. 네, 가격 경쟁도 심하고
또 중국 소비자들이 점점 더 그 현지 도로 환경에 잘 맞는 자율주행 기능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화웨이의 정교한 도심 NOA 같은 거요. 현지화된 기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군요. 반면에 BYD 같은 현지 업체들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네, BYD는 정말 무서운 기세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아예 자율주행 레벨 3 상용화까지 언급하고 나섰어요. 레벨 3요? 그건 운전자가 특정 조건에서는 손을 떼도 된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최신 시스템 ADS 4.0 이걸 통해서 사실상 레벨 3 상용화를 선언했고요. 심지어 이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내년에 200만 대나 팔겠다고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내놨습니다. 200만 대요? 와우. 네, 다른 여러 기업들도 지금 조건부 레벨 3 시험 허가를 받고 있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정말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중국의 기술 전략하고 만나면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히 중국 시장이 커진다 이걸 넘어서서요. 기술 발전 속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또 그것 때문에 글로벌 경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그리고 기존의 강자들이 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려고 발버둥 치는지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듣고 계신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핵심 두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이요. 이게 특정 지역에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일상화될 때 과연 이것이 우리의 이동 방식, 산업 생태계,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기술 지형도 전반에 궁극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